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71페이지 고전시가 11번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전시가가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설명을 하면 이제 고전시가는 드디어 다 끝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대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71쪽에 양태사의 야청도이성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1행부터 8행까지 살펴볼 텐데 야청도이성 작품의 제목이 밤, 소리, 도의라는 게 사실 옷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청도이성이라는 이 제목을 풀면 다듬이질 소리 들리는 밤이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 설명하기 전에요.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 양태사 이분은요. 발해 사신으로 일본에서 이 작품을 쓴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록 문헌상 이게 일본 무슨 어디 책 뭐 그런 데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굉장히 옛날 작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가가 발해 사신으로 일본에서 이걸 썼다. 그 점에 좀 주목을 하면 사실 작품의 주제는 금방 나오거든요. 일단 1행부터 8행까지 좀 볼게요. 자,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 네 가을이지요. 그리고 달의 은하수 밤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일단 첫 번째 에 나오죠. 가을 밤. 가을이라는 계절도 뭔가 약간 쓸쓸한 느낌을 주고요. 또 밤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되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우수에 젖게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밤만 되면 유독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좀 센치해진다 뭐 이런 표현도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 밤이 되면 철학자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낮에는 그냥 잘 지다가 밤 12시 1시만 되면 점점점 탄식과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뭔가 이렇게 되게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밤이라는 시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주제랑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배경을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가을이라는 계절, 거기에 또 밤이라는 시간까지 어울려서 이 작품의 주제가 확 하고 돋보이는데, 자, 작품의 주제가 뭐길래 그 밑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각별히 정해가 생기네. 돌아가고 싶대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작가가 일본에 썼다는 걸로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근데 또 저 밑에 7번째 행에 보면 사실은 또 증거가 나와요. 고국을 떠나온 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 이 부분이 바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요, 고국에 대한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간적 배경이 주제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가을이고 밤이에요. 그리움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시간적 배경이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7번째 행에 고국을 떠나온 뒤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작가가 누구니 뭐 몰라도요. 사실 요것만 가지고도 뭔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그네는 누굴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화자 자신을 지금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행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싫은 겨우인데 문득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 기울도록 잠시도 멎지를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어디선가 이렇게 고국에서 들어봤던 그 소리, 바로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려온 거예요. 또 이 밤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가을 밤, 막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다듬이질 소리까지 들려와요. 그것도 내가 고국에서 들었었던 그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 아낙네의 이 다듬이질 소리, 제목하고도 연결되죠. 야청도이성. 이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움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움을 더 폭발시키는 그런 매개체,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의 제목으로도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1행부터 8행까지만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좀 잘라보면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우연히 듣게 된 다듬이실 소리가 일단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 부분, 즉 1행부터 8행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행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 이제 16행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랑 C 두 부분을 묶어서 볼 거예요. 네, B와 C를 볼 텐데 여기는 사실 막 엄청 정리할 것 없고 한번 쭉 훑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고운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다듬이 똘 평평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이니 알겠노라. 옷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 네, 다듬이 소리를 듣고 이 화자가요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거죠. 방망이가 무거울까 가벼울까? 다듬이 똘이 평평할까? 아휴, 어쨌든 지금 다듬이질하느라 고생할 텐데 아휴 많이 지쳤겠네. 네, 여기는 그냥 지금 화자의 상상이에요. 다듬이질하는 여인에 대해서 화자가 이렇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이 비슷하게 연결되는데요. 계속 볼게요. 마땅히 나그네 호돛에 보태고자 함인가? 다시 먼저 규방에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물어보기 어렵지만 아득한 그 마음이 까닭없는 원망은 아니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듬이질하는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여기는 화자가 도대체 이 여인은 이 밤에 왜 다듬이질을 할까? 응? 뭐 옷을 보태주려고? 아니면 지금 규방이 추워서 뭔가 이렇게 옷을 뭐 천 같은 걸 좀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뭐 펴고 하느라고 이불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은 단절돼 있잖아요. 화자는 화자가 있는 방에 있을 거고 이 여인은 자기 그 규방에서 다듬이질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죠. 가가지고 다듬이질 왜 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측은 해보는데 아 그래 뭔가 원망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지금 여기도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듬이질하는 이유를 이렇게 화자가 추측을 해본 거죠. 네, B와 C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D하고 E 이 부분 붙여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다듬이질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상상한다. B, C는 그냥 요게 다였어요. 네. 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 순서를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D하고 E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곡 땅에 머물면서 새로 사귄이 없었는데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기남순 나오네. 아, 이곡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화자는요 새로 사귄 사람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밝혔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곡 땅에 있으니 뭔가 더 고향도 그립고 고국도 그리운데 새로 사귄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네, 화자는 타국에서 아마 외로움을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고국이 그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누가? 그 규방의 그 여인이요. 다듬이질하는 여인도 아마 나랑 같은 마음이겠거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은 마음이 똑같아요. 같은 처지.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해요. 네, 화자는 다듬이질하는 여인에게 동병상련을 느낀 거겠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전제됐냐면요. 화자는 지금 이 여인도 고향, 즉 고국을 그리워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다듬이질 소리만 듣고서도 이 사람도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딱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사실 모르잖아. 다듬이 소리밖에 안 듣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나름의 약간의 단서긴 한데요. 이 다듬이질이라는 문화예요. 네, 일본은 다듬이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요 다듬이질 소리가 들렸다. 아 이건 분명히 나랑 같은 지역 혹은 같은 고향, 같은 고국 출신,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아마 이 여인도 나처럼 지금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나 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동병상련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시간에 홀로 규중의 소리 듣고 그 누가 알랴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네, 다듬이질 소리가 듣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다 찡그려져요. 눈이 감기는 거죠. 왜? 그리운 마음에 눈을 감고 지금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 그립구나.
자, 떠올리고 떠올려서 마음에 이미 걸려 있지만 거듭 들어봐도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네. 떠올리고 또 떠올린다. 반복이죠. 예,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은 이미 지금 이 화자의 마음에 걸려 있어요. 이미 늘 떠올리고 떠올리고 있어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곧 꿈에라도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여기서 이게 이 부분이요.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다야. 소리나는 곳. 그럼 지금 문맥상 흐름만 보면요. 소리나는 곳을 찾아간다. 이걸 까딱 잘못 생각하면요. 지금 다듬이질하는 여인, 규방을 찾아간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갑자기 확 다 틀어져 버리죠. 예. 고국에 대한 그림이 갑자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나는 곳을요. 다듬이질하는 여인이 있는 어떤 규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이 다 깨져 버립니다. 예. 그럼 그게 아니면 소리나는 곳이 어딜까요? 예. 일본의 어느 풍습? 예. 고국에서만 들리는 소리예요. 예. 사실 소리나는 곳은 여기서 고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꿈에서라도 지금 고국을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소리나는 곳을 느닷없이 규방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 고국에 대한 그림이 갑자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예. 전체적인 통일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꿈에서라도 고국을 찾아가 보려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 행, 다만 시름이 많아서 잠들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그래서 꿈에서라도 고국을 갈 텐데 잠도 못 자요. 왜? 너무 그리움이 커서. 예. 그걸 이제 시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시름이라는 건요 그리움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잠도 잘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느껴지죠. 네,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D하고 E 부분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바로 이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가 이제 그런 그리움을 더욱더 이렇게 증폭시키고 또 그리움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러면서 화자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쭉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었네요. 자, 그럼 전 시간에 우리 이제 제 가야산 독서 강도 대충 설명을 했었고 이제 양태사의 야청도의성도 다 봤고요. 이제 문제 세 문제 있습니다. 이 세 문제를 설명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고전 시간은 끝이 나겠네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1번. 자, 가에서는 미친 듯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를 통해 화자가 듣는 물소리의 크기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미친 듯 울리고요. 그래서 사람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소리가 크다. 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럼 두 번째, 가에서는 일부러를 통해 속세와의 단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맞죠? 일부러 온 산을 둘러쌌다. 네, 이걸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번, 나에서는 문득을 통해 화자가 우연히 다듬이질 소리를 듣게 된 상황임을 나타낸다. 그렇죠? 문득 들렸죠? 문득.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움이 더욱 이렇게 막 커진 거죠. 그 다음에 4번, 나의 고국을 떠나온 뒤는 화자의 처지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맞죠? 고국을 떠나온 뒤가 화자의 현재 상황.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건 화자의 바람,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답이 되는 건 5번인데요. 5번에서도 우린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자, 가에 두려워하기에가 현재 듣고 있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냐. 네. 그러니까 나의 기남순 나온에는 현재 듣고 있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맞아요. 현재 여인의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여인도 뭔가 나랑 같은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듣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맞는데 지금 가에 두려워하는 건요.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했던 거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난 너무 무서워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운 거지 현재 듣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가 여기에 걸려들지 못해요. 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A, B, C, D, E로 쭉 나누어서 선택지를 쭉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답이 되는 3번 선택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선택지들이 설명을 되게 잘 했어요. 작품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서 설명을 했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그것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C에는 이웃 아낙네가 다듬이질하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제시한 후, 예, 맞아요. 예, 마땅히 나그네 호도새 보태고자 함일까? 추위를 싫은겨우 함일까? 추측을 제시한 거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추측을 이웃 아낙네에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예, 그것도 맞아요. 물어보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맞는 거예요. 여기 상황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근데 C의 화자의 아쉬움은 없어요. 예. 화자의 아쉬움? 예. 이웃아낙네가 다듬이질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물어볼 수 없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요. 그 물어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막 아쉬워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사실 이 뒷부분이 우르륵 하고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맞죠. 예, 근데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화자의 아쉬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3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학습 과제 수행을 통해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국 문학의 정의. 사실 이 두 작품이 다 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어떤 우리의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어떤 문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에 이 한국 문학의 정의라는 자체가 개념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시도나 의도는 좋았는데요. 답은 되게 어이없는 형태로 답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일단 거기 보기에서 한국 문학의 정의를 좀 화면으로 옮겨놓고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선택지가 이거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국 문학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아직 판단할 수 없어. 좀 부족해. 이런 거는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았겠어. 이걸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용 요소가 충족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 하나로 다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택지가.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들이 약간 좀 궁색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답이 그래서 엉뚱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볼게요. 자, 한국문학의 정의를 보면요.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 자, 표현 수단 도구 나와요. 한국인의 사상, 감정, 내용 요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학을 지금 한국어라는 표현 도구로 이런 내용을 표현한 건 한국문학이야.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요. 5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자, 뭐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한국 문학의 형식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근데 지금 제시된 정의를 보시면 제가 다 또 짜라놨잖아요. 표현도구 내용 요소 이렇게 형식적인 요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제시된 한국 문학의 정의 이 자체예요. 지금 저 노란 글씨 저 자체에 형식적 요소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뭔 형식적 요소를 고려하니까 한국 문학이 포함된다. 예. 그래서 이 5번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한국 문학의 형식적인 요소가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문학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냐.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기에 아예 없어요. 한국 문학의 정의, 보기에서 정의하는 것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 설명할 때 잠깐 말했던 답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버린다는 것. 그냥 한국 문학의 정의를 분석하면 그냥 이렇게 답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고전시가도 다 좀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